네. 그러면 이제 NFT가 이제 굉장히 뭐 핫한 그 아이템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한데 그 NFT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저는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NFT가 무엇인지랑 그리고 NFT가 이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잠깐 생각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써먹는지를 알려면 얘가 NFT가 뭔지를 사실 먼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NFT는 이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는 거의 이제 약자이고 이 약자를 하나씩 뜯어보자 단어들을. 그래서 얘가 NFT가 뭔지를 좀 살펴보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뒤에 있는 단어들부터 이제 토큰, 번지블, 뭐 이런 순서로 하나씩 그냥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큰은 뭐냐면 토큰은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닌데 그 기술 파트에서는 그래도 좀 익숙한 단어기는 해요. 토큰이 갖고 있는 약간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권한을 가진 징표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비행기 티켓이다 그러면 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증명해 주는 어떤 징표가 될 거고요. 지폐다 그러면 그 뭐 10,000원짜리 지폐면 그 10,000원의 가치를 지닌 뭐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징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펀지블이라고 그러면 펀지블은 그냥 영어 단어를 그냥 해석하면 뭐 대체 가능한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무엇이랑 대체 가능한지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토큰끼리 대체 가능하다. 뭐 이렇게 그냥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가 뭐 10장이 있으면 그 10장 중에 두 번째 1,000원짜리를 내거나 뭐 10번째 1,000원짜리를 내거나 똑같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 지폐끼리는 대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이제 토큰들을 펀지블 토큰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뭐 지폐도 마찬가지고 동전 뭐 그리고 뭐 식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펀지블 토큰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암호화폐들도 이제 그 펀지블 토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애들을 이제 통칭해서 뭐 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동전이 있잖아요, 사실 코인이. 약간 그런 특성들이 좀 반영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럼 논펀지블 토큰은 뭐냐면 사실 반대로 이제 대체가 불가능한데 그 같은 종류의 토큰끼리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화표다 그러면 영화표는 10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첫 번째 영화 티켓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좌석이나 그 뭐 시간 이런 것들이 내가 세 번째 뭐 영화 티켓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랑 좀 달라지죠. 그래서 영화표는 첫 번째 거냐 10번째 거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같은 종류의 영화 티켓이라고 해도 대체가 좀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그 토큰들을 이제 노펀지블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펀지블 토큰은 그냥 개수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1,000원짜리다 그러면 1,000원짜리 10개를 갖고 있냐 10,000개를 갖고 있냐가 이제 중요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면 NFT인 경우에는 어떤 개수나 가치 뭐 이런 거 더하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영화 티켓이라고 그러면 얘가 몇 번 좌석인지 몇 시의 영화인지 어떤 제목이 어떤 영화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속성을 이제 추가적으로 갖고 있다는 게 이제 달라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그 블록체인의 용어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바꿔서 얘기해 보면 펀지블 토큰 같은 경우는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어떤 규칙들을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토큰들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고, 펀지블 토큰 같은 경우는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만 있으면 그냥 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신에 NFT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만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 컨트랙트 더하기 메타데이터가 이제 있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이 NFT라는 토큰이 따라야 되는 규칙 같은 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올려놓고 그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NFT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에 대한 정보는 메타데이터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메타데이터는 꼭 블록체인 위에 있지 않더라도 동작할 수 있도록 이제 어디에 놓느냐가 이제 맞냐 틀리냐와 별개로 꼭 이제 블록체인 위에 있지 않더라도 이제 동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가 사실 이제 좀 굉장히 넓은 이제 의미를 가진 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제 조건들, 이제 진짜 메타데이터를 잘 이제 핸들링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FT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제 온체인 파트하고, 이제 그 다음에 NFT의 속성을 나타내는 메타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NFT 하면 어떤 디지털 아트를 NFT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뭐 이미지나 영상 같은 이제 컨텐츠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데, 그건 사실 메타데이터의 한 종류일 뿐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데이터이긴 하지만 그 이미지가 메타데이터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요 이제 3번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이제 제대로 된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긴 한데, 메타데이터는 사실 업데이트가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뭐 이미지라면 그 이미지는 사실 진화할 수도 있고 어떤 토큰이 갖고 있는 속성들은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업데이트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 업데이트를 누가 할 수 있는지가 공개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업데이트 권한을 이제 바꾸거나 다른 사람이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권한하고 NFT의 소유권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떤 그 그림을 NFT로 발행을 했는데 그 그림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은 저에게 있으면서 NFT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 있고 그 권한이 공개되어 있다면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되어야 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도 이제 공개될 수 있어야 되죠. 사실 3번에서 7번까지는 약간 블록체인이나 온체인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게 온체인이라는 건 사실 이더리움에서 볼 땐 이더리움만 온체인이고 솔라나는 이더리움에서 볼 때는 오프체인이잖아요. 그래서 꼭 온체인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메타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거나 뭐 이러기 위한 이제 뭐 플랫폼이나 블록체인이든 뭐 어떤 그런 종류의 무언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아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처리하기 위한 플랫폼이 이제 딱 정확하게 나오진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좀 종종 살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NFT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메타데이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토큰화하거나 온체인화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릇이 되는 기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NFT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제 이런 특성에서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들을 온체인화 시키는데 그 자산의 특성을 메타데이터로 담아놓으면 온체인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NFT가 관심을 받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NF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PL입니다. 네, NFT 투자의 정석에 잘 나와 있으니까 혹시 뭐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전국 인터넷 서점에서 네,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건 이제 NFT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뭐 개념이었다면 이 NFT를 이제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NFT를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수록 NFT가 갖게 되는 어떤 그 파워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걸 잠깐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NFT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살펴보면 뭐 디지털 아트, 뭐 요건 비플의 그림이죠. 그리고 가상현실에 있는 부동산, 뭐 샌드박스의 랜드 같은 이제 얘가 될 것 같고, 뭐 게임 아이템, 뭐 다양하게 나오는 P2E 게임들이 NFT를 게임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디지털 수집품이나 어떤 뭐 기념품,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어떤 IP를 갖고 있는 산업에서도 이제 NFT를 활용하고자 하고, 뭐 ENS와 같은 약간 도메인 이름 아니면 BNS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NFT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약간 뭐 PFP나 뭐 아바타를 이제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NFT로 만들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분야에서 세상에 있는 뭐 다양한 자산들을 이제 토큰화하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FT가 갖고 있는 이제 특징들을 보면, 이제 첫 번째는 NFT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유통된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뭐 펀지블 토큰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유통이 많이 되지만, 펀지블 토큰은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닌 곳에서도 유통이 좀 많이 되죠.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그 거래가 일어나는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NFT는 보통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유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이 원래는 어떤 창작자가 있는데, 창작자가 이제 자신이 만든 어떤 결과물을 1차 구매자에게 판매를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겠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1차 구매자가 2차 구매자에게 뭐 당근마켓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판매를 해요. 그러면 창작자에게 이제 돌아가는 보상은 사실 없죠. 내가 이제 식탁을 만들었는데 그 식탁을 이제 소비자에게 팔았는데 그 식탁이 당근마켓에서 거래가 된다고 해서 저에게 들어온 보상 같은 건 없는. 그래서 일반적인 유통은 이렇게 돼 있었다면, NFT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기 때문에 1차 구매자에게 이제 판매가 이루어질 때 이제 보상이 생기는 것과, 그리고 1차 구매자가 2차 구매자에게 이제 다시 판매가 일어나는 그런 2차 판매가 일어날 때에도 창작자에게 이제 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 NFT는 거래될 때 이런 조건으로 거래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심어 놓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그런 이제 약간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유통을 좀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온라인상에서 이제 유통이 일어날 때 약간 다른 구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편이 어떤 NFT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제 검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면 좀 살짝 기술적인 내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돼요. 일단 그 주소를 만드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제 개인 키가 있죠. 개인 키는 보통 이제 지갑 안에 이제 존재를 하고, 그 개인 키로부터 이제 공개 키를 뽑아내요. 그 공개 키를 뽑는 과정은 그냥 수학 공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인 키가 있으면 그거에 맞는 공개 키를 누구든지 뽑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개인 키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그 공개 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쓰는 주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는 어떤 같은 공개 키라 하더라도 그 공개 키가 이제 비트코인 주소로 바뀌는 거랑 이더리움 주소로 바뀌는 공식이 메인넷별로 달라요. 그래서 같은 개인 키를 갖고 있더라도 그거에 맞는 그 이제 메인넷별로 주소는 좀 달라질 수 있고 대신에 공개 키는 똑같은 이제 공개 키가 나오겠죠. 그리고 블록 여기까지는 사실 뭐 블록체인하고 사실 상관없는 그냥 그 수학의 영역이에요. 공식의 영역이고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은 어떤 주소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기록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 있는 건 이 주소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뭐 몇 개고 NFT 몇 개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심플하게 정리해 보면 개인 키는 이제 저희가 쓰는 뭐 디센트나 뭐 메타마스크나 뭐 이런 지갑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소하고 주소가 가지고 있는 토큰과 관련된 정보는 블록체인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고 봤더니 이제 개인 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개인 키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개인 키, 공개 키가 무엇이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뭔가를 암호화하거나 뭐 이런 암호학에서 쓰는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둘로 보완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두 가지 종류의 암호 알고리즘으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고 하나는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대칭키는 굉장히 심플한 모델이고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이에요. 얘는 암호화를 할 때 쓰는 키하고 암호화한 걸 다시 원래대로 복호하는 데 쓰는 키가 똑같은 키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그냥 어떤 뭐 문이 있는데 우리가 잠글 때 쓰는 키하고 열 때 쓰는 키가 사실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호화하는 키하고 복호하는 키가 같은 키를 쓰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얘의 이제 장점은 심플하다는 거고 이제 단점이 있다면 내가 상대편하고 어떤 비밀 통신을 하고 싶을 때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초대칭 키를 상대방하고 나하고 안전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안전하게 나눠 갔지? 뭐 이런 종류의 고민들이 좀 필요하게 되고 그게 이제 약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인데 얘는 암호화할 때 쓰는 키하고 복호화할 때 쓰는 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키, 나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키하고 남들한테 줄 키를 둘로 쪼개는 거죠. 하나의 키쌍을 하나는 나만 갖고 있을 거, 하나는 상대방한테 줘도 되는 거. 이렇게 두 개 이제 페어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키를 이제 공개 키라고 그러고 나만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키를 이제 개인 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개 키로 어떤 걸 암호화했으면 그 암호화한 걸 이제 원래대로 복호화할 때는 개인 키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그는 키하고 여는 키가 다른 거예요. 남들이 잠가서 나에게 주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키로만 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반대의 연산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개인 키를 가지고 내가 암호화를 해서 주면 내 공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걸 복호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걸 암호문을 만드는 데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공개 키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상대편이 이 개인 키를 갖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데를 쓸 수 있어요. 일종의 전자서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개인 키로 헬로우라는 걸 이제 암호화해서 보내요. 그러면 공개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복화해 봤더니 얘가 헬로우를 암호화한 게 맞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건
저 사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공개 키에 이제 페어가 되는 개인 키를 갖고 있는 애가 맞네라는 걸 사실 반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이제 일종의 그 전자서명의 기능을 하는데 이제 사용하게 되고, 이게 되게 익숙한 곳은 어디냐면 저희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공인인증서 같은 거 쓰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데에서 쓸 때 많이 쓰는 이제 일반화된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키의 주인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이제 암호 얘기 그만하고, 이게 앞에 했던 블록체인 얘기로 좀 돌아보면, 개인 키는 이제 지갑에 보관하죠. 나만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갑의 보안이 중요하고, 지갑에 있는 복구 코드를 나만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개인 키를 이제 개인 키 소유자만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갑 보안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개인 키는 이제 지갑에 있고, 그리고 공개 키는 공개된 정보예요. 그래서 약간 기술적으로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전자서명을 보면 이 전자서명을 한 공개 키가 무엇인지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소는 공개 키로부터 계산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주소가 어떤 토큰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블록체인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사실 공개되어 있는 원장 정보니까 누구든지 어떤 주소에 어떤 토큰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상대편이 어떤 NFT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펑크의 소유주가 내가 지금 상대편 이제 이거의 소유주가 내가 맞는지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블록체인을 보면 요 펑크의 보유 주소가 1, 2, 3, 4다 이런 건 이제 그냥 알 수 있죠. 이건 블록체인에 그냥 공개되어 있는 정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 정보를 안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상대편 어떤 지갑을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너 이거 헬로우라는 걸 전자서명을 해봐라. 네가 갖고 있는 개인 키로. 그러면 이제 상대편이 자기 지갑을 이용해서 헬로우를 이제 전자서명을 붙여서 나한테 주겠죠. 그걸 이제 확인해 봤더니 그 전자서명 에 들어가 있는 공개 키는 뭐고, 그 공개 키에서 주소를 뽑아 보니까 그게 1, 2, 3, 4가 맞네, 이런 거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지금 나한테 전자서명을 해서 보내준 사람이 이게 요 NFT를 보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검증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걸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냥 지금 내가 통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너 이걸 이제 갖고 있다는 걸 나에게 증명해봐. 그래서 그 증명이 맞으면 제가 갖고 있는 게 맞구나, 그냥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게 틀리면 쟤는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NFT의 소유 이제 유무를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의존하지 않고 어떤 중앙화된 기관이나 어떤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제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일종의 탈중앙화된 요소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을 이제 좀 이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예술 작품을 이제 NFT로 발행하면 NFT의 소유자는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게 되는데, 그런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예술품 뭐 전시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어찌됐든 저 사람이 이런 전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를 이제 증명하거나 뭐 이럴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게임인데 게임에서 뭐 특정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만 이제 모여 있는 어떤 길드를 조직하거나, 아니면
그 뭐 메타버스에 들어갔는데 내가 갖고 있는 뭐 NFT로 그 내 아바타를 설정하거나, 이건 그 트위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트위터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NFT를 프로필 사진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NFT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지갑에서 보통 똑같은 이제 전자서명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NFT를 이제 증명해주면 그 NFT를 내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 NFT 컬렉션만 이제 컬렉션을 소유한 사람들만 접근 가능한 커뮤니티를 뭐 만든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NFT의 IP가 공개되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NFT의 IP를 이용해서 뭐 광고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고, 그리고 이 NFT를 어떤 뭐 입장권이나 멤버십이나 이런 것들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상대방이 이걸 갖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특성들을 이제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NFT를 가지고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것까지가 사실 그 약간 기본적인 특성들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이 이제 무엇이 나올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